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전준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노력 다이어트,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식단, 운동, 생활 습관을 배웠다면 오늘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무노력 다이어트 응용 방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의사이자 유튜버이신 김희준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만 다이어트 유튜버 살빼남이자 청주에서 봄원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무노력 다이어트 생활 습관 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생활 습관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실제로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실 때 내가 응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냐, 그 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우리가 의지만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의지만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좀 도구를 쓸 수가 있죠. 도구. 예. 그래서 다이어트 도구, 저는 보통 이 4개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이 4개 정도 도구를 갖고 있으면 다이어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식판이 있고요. 그 음수 처리기는 뭐냐? 음수가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고 냉동밥 용기가 있는데 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밥을 냉동해서 넣어놓는 그 그릇 같은 게 있어요. 그거랑 실링기는 또 뭐냐면 이거 아마 무슨 뭐 고깃집이나 슈퍼 같은 데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닐 같은 것들 2개를 열을 가해서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진공으로 포장해버리는 기계. 그거 가정용으로 팝니다. 네. 참고로 이 4가지 중에 제일 비싼 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데 얘도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고 다이어트랑 여러 가지 딴 걸 따진다면 요 정도는 투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1인분 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뭐 completion, compul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깨끗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손만 닿으면 뭐 손 씻고 이러죠. 막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걸 하게 되는 거. 예. 1인분 강박이 뭐냐면 1인분은 내한테 딱 주어지면은 나한테 음식물이 주어지면 그걸 다 먹으려는 생각을 사람이 무조건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먹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국수를 한 그릇 시키셨어요. 국수 한 그릇 나왔죠. 그건 왠지 다 먹고 싶어집니다. 뭔가 남기면 좀 그래. 그래서 다 먹어야 된다는 강박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저기서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1인분 강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일단은 아까운 것도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음식물이 애매하게 남으면 버리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난감해져요. 그거 그냥 먹어버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길 바에 먹어버려요. 근데 그거 한 입, 아이 무슨 한 입 먹는 거 가지고 그냥 한 입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입이 쌓이면 굉장히 커집니다.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나와요. 귀찮으니까 먹을 바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넣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두시고 애매하게 남은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또 뭐 버리 귀찮으니까 드시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버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꼭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크게 이제 사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조 분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좀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빨라요. 빠른데 단점은 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요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조금 더 크게 납니다. 조금 더 크게 나오고 미생물 방식은 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이렇게 미생물이 가서 분해버려요. 분해버리는데 분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반나절은 걸려요. 그래서 건조 분쇄 방식은 한꺼번에 좀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음식물 넣었다가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미생물 방식은 음식물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넣으면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놓고 좀 기다려야 돼요. 시간도 좀 오래 걸려. 근데 소음이 없습니다. 뭐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소음이 없고 냄새가 좀 덜 나요. 냄새가 좀 덜 나는데 이거는 이제 기계에 따라 좀 차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부피가 미생물이 조금 더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 예를 들어서 둘 다 음식물이 다 막 분해가 돼가지고 무슨 흙처럼 돼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작게 부피가 작아져가지고 그 양이 조금이라도 더 적은 게 미생물이고, 소음이 조금이라도 더 적었으면 좋겠다. 그 미생물 방식 선택하시고, 우리는 막 음식물 쓰레기 양도 많이 나오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소음 약간 상관없어. 뭐 음식물 쓰레기 부피 좀 크면 어때, 그냥 버리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건조 분쇄 방식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음수 처리기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냐? 식판입니다. 식판이 다이어트 할 때 생각보다 유리해요. 이게 왜 유리하냐면은, 저는 보통 일반식을 드시라고 제가 권유드리는데, 일반식 먹을 때 밥에다가 반찬을 여러 개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기다 넣으면 끝나요. 뭐 따로 설거지도 안 나오고 정말 좀 편하게 합니다. 볼품은 없겠죠. 여기가 무슨 학교나 관공서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양하게 반찬을 좀 담을 수 있는 식판을 하시고, 이게 얇고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옆에 제가 스프 그릇을 갖다 놨죠. 우리 사람이 깊은 것보다는 넓은 걸 봤을 때 좀 더 포만감을 느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도시락 시켜서 드셔보신 분들, 다이어트 도시락을 딱 처음에 보면은 꽤 커요. 꽤 커가지고 되게 양이 많네 하는데, 숟가락을 딱 넣어보면 숟가락이 여기밖에 안 들어가. 그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넓으면은 포만감이 좀 더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저게 장난치는 것 같은데 정말 배가 불러? 사람이 다 심리가 전부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런 작은 것들도 신경을 써주면 굳이 노력할 필요 없이 문으로 조금씩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 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니까,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맨날 무시하고만 있으니까 티끌조차 못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거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저렇게 해서 좀 얇고 넓은 그런 식판을 좀 써보시길 바라고, 저는 최소 5구에서 6구는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다양한 영양소가 섭취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식판을 좀 권유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식판 크기를 점점 작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살을 계속 좀 더 빼는 거죠. 근데 너무 작게는 또 하지 마시고, 저는 어느 정도 크기는 확보하셔라. 그래서 기본적인 칼로리, 여자 같은 경우에 1800, 남자는 2200, 이 정도까지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저 식판을 적당히 채워서 먹으면 그 칼로리 안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식판이 이런데 이렇게 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궁금했어요.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깎으라고 말씀드려요. 깎으라고. 네, 깎아야 됩니다. 깎아서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링기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흔히 보시는 그 뭔가 비닐로 돼 있거나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밀봉을 해주는 거죠. 그 음식물이 진공 포장기라고도 부르고, 요게 이제 음식물이 처음 뜯은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다이어트 하면은 원래 안 먹어야 되긴 되는데, 과자나 저런 게 그렇게 많이 땡깁니다. 라면도 있겠고, 저런 비닐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되게 많죠. 뭔가 맛있는 게. 네. 근데 얘네가 1인분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새우깡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어떤 환자분을 계속 봤을 때 이분이 분명히 본인이 먹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살이 빨리 안 빠져서, 제가 먹는 거를 한번 시켜봤어요. 다 쓰시게 시켜봤더니 새우깡이 하루에 하나씩 꼭 들어가요. 꼭 들어가. 새우깡만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새우깡 한 봉지를 다 드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우깡 한 봉지 1인분 내가 그것도 못 먹냐. 잠깐만요. 새우깡 한 봉지 1인분? 한 봉지 1인분이 아닙니다. 새우깡 한 봉지는 3인분입니다.
새우깡 한 봉지의 영양 성분 보시면 총 3회 제공량이라고 써져 있어요. 제공량이 그렇습니다. 제공량이 1인분을 말하는 겁니다. 조그만 거 말고 요 정도 보통 크기가 다 3인분입니다. 정말 미니 새우깡 요만한 거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새우깡 요 정도 제 책 크기 정도 되죠. 네. 예, 요 정도 되는 거 다 3인분입니다. 3인분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3인분 먹은 겁니다. 근데 왜 저렇게 돼 있냐? 나눠 먹는 거를 상정했겠죠. 과자회사에서는. 여러분은 나눠 먹지 않을 거니까 그거를 나눠서 드십시오. 그래서 한 봉지를 한 번에 드시지 말고 또 이게 있어요. 이게 한 번 까면 눅눅해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다 먹게 돼요. 1인분 강박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얘를 한 번에 다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링을 해놓으면 실링해 놓으면요 2주까지도 멀쩡해요. 새로 뜯는 것처럼 멀쩡해.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전 걱정이 냉동실에 넣으면 진짜 보관 잘 됩니다. 생활의 팁이니까 말씀드리고 다 먹지 마시고 3분의 1 드실 필요도 없고 굳이 또 1인분 다 먹겠다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이게 과자 같은 게 한 좀 먹다 보면 좀 만족이 돼요. 뭐 됐네? 근데 항상 남아서 다 먹는 거거든요. 좀 먹다가 마십시오. 실링해서 넣어놓으세요. 예. 그렇게 근데 나중에 또 드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라면 똑같이 라면을 너무 먹고 싶었어? 반만 뜯어서 드셔보세요. 예. 만족될 수 있어요. 만약 만족이 안 되면 물론 하나 다 드셔야겠지만 예. 그래서 꼭 다 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항상 2개를 끓이셨던 분들 1개 반으로 충분하면 그 반은 넣어놓으십시오. 실링해서. 이거 2개 끓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자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라면 5개인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2개씩 끓이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고 또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냉동밥 보관 용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 밥을 하자마자 저기 순서대로 있는데 밥할 때 취사가 완료되자마자 밥을 저기 유리 그릇에 넣어주세요. 저기다 넣고 식힙니다. 여기서 포인트예요. 밖에 두고 유리 그릇에 넣고 밖에 둬서 식혀야 됩니다. 밖에 둬서 실온에서 식히시면 돼요. 그냥 네, 실온에서 식히시고 어느 정도 식히면 바로 냉동실로 직행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얘가 저항 전분까지 좀 생겨요. 저항 전분이 뭐냐면 식이섬유에 가까워가지고 살이 잘 안 찌는 탄수화물로 변합니다. 그 흡수율이 줄어요. 그것도 챙기는데 얘가 일반식을 제가 먹으라 말씀드렸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그때그때 하기 힘들거든요. 밥 오래 두면은 밥솥에 두면 군내 나고 냄새 나죠. 금방 상해요. 근데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1, 2주 안에는 멀쩡합니다. 제 냉동된 거 그냥 전자레인지로 꺼내가지고 한 2분 30초, 3분 30초 본인 그 전자레인지 와트를 먼저 보시고요. 그거 맞춰서 데우면은 그냥 너무 잘 돼요. 마치 햇반처럼 나옵니다. 그냥 처음 밥한 거랑 똑같아요. 또 좋은 게 저게 딱 1인분이 거의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기 그대로 드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설거지 해버리면 됩니다. 저대로.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저 용기를 좀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저는 플라스틱보단 유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리는 냄새가 안 배는데 플라스틱은 살짝 플라스틱 냄새가 배는 경우가 있어서 잘 쓰지 않습니다. 저희 4가지 아이템 설명드렸고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또 궁금하신 게 이게 실제 다이어트 할 때 체중 측정이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체중을 재면 될까? 뭐 아무 때나 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가끔 운동하자마자 막 재고 얼마나 빠졌냐. 밥 먹자마자 얼마나 쪘냐 재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체중 재는 기준이 정확하셔야 돼요. 이건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뱃속에 대변이 있죠. 대변. 예, 쉽게 말해서 그 대변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보는 그 대변인데 대변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체중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체중을 재고 싶은 거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좀 빠지고 그때 재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소변 보고 밥 먹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옷을 입지 말고 그렇게 재셔야 되고 또 체중계 올라갔을 때 자꾸 움직이거나 말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체중이 달라집니다. 그 양쪽 발에 무게 똑같이 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항상 똑같은 자세. 어떤 날은 이렇게 재시고 어떤 날은 이렇게 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자세를 이렇게 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렇게 재시고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해서 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아니면 2, 3일에 한 번 정도 재셔가지고 이걸 데이터를 가져다 놓으시면 내가 살이 찌고 빠지고를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빠지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대로 가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정체기 때 필요합니다. 정체기가 정말 무서우실 텐데 이게 사실은 정체기가 아니라 저는 적응기라고 말씀드려요. 왜 적응기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몸은요, 우리 체온 36.5도 유지하려고 하듯이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력의 일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너무 빨리 많이 빠지면은 몸에서 걱정을 해가지고 딱 멈춰버립니다.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멈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다 해서 적응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고, 또 이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는 1번 그래프처럼 빠른 감량이야. 슉 내려가는 거. 제일 좋죠.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래도 그냥 꾸준한 감량. 그래도 빠지네. 2번 좋아하실 텐데 3번이 제일 많습니다. 계단식 감량. 빠지다 말다. 빠지다 말다. 빠지다 말다. 원래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심지어 4번도 있습니다. 네. IRLA. 초기 저항 후기 가속 감량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아예 안 빠져요. 무슨 짓을 해도 아예 안 빠지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갑자기 쑥 빠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간혹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 감량혁명 책에도 있는데, 저기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처럼 의료인에게 당연히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정체기가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 책에서도 이제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모두 말씀드리기엔 지금 너무 기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 다이어트 할 때 초반 2, 3주에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 빠진 속도가 확 느려지실 거예요. 아예 안 빠지거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명히 2, 3kg 정도 빠졌는데 그 이후에 안 빠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초반에 빠지는 거는, 특히 초반 2, 3주에 빠지는 거는요, 수분이 빠지는 겁니다. 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방이 분해되려면 최소 2주에서 6주 이상이 소요가 돼야 지방이 제대로 빠지기 시작하고요. 처음에 2주에 빠진 거는 보통 이제 수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 들어오는 게 좀 줄다 보니까 글리코겐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글리코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즉시 쓸 수 있게 현금처럼 보관된 에너지예요. 근데 얘가 보관될 때 수분 2개, 3개랑 합쳐져서 보관됩니다. 근데 현금 바로 쓰면서 이 수분도 같이 날려버려요. 초반에 그 에너지를 쓰면서 물을 다 몸에서 빼버립니다. 그럼 초반에 빠진 건 거의 다 물인 거예요. 지방이 빠진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글리코겐 다 썼으니까 다른 에너지를, 이제 현금 말고 다른 에너지가 필요해요. 부동산을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뭐냐? 바로 지방입니다. 근데 부동산 파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부동산 내일 당장 파실 수 있는 분. 안 되잖아요. 집도 보여주고 해야지. 현금을 먼저 써야죠, 당연히. 그래서 현금 먼저 내보낼 때 수분 빠지고요. 그 지방 부동산은 좀 나중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수분 빠진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수분 빠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지방이 그때 빠지기 시작하면서 체중은 그대로인데 알고 보니까 살이 빠지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네 하면서 자꾸 다이어트 방식으로 엉뚱한 걸 자꾸 하고, 자꾸 이상한 거 하고, 제대로 빠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음악 전신 순환 운동을 통해 심장은 건강하게, 몸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 왼손 발등 잡고 뒤꿈치 뒤로, 왼손 앞에 하나, 둘, 셋. 3초씩 배임 주고 발등 잡고 하나, 둘, 셋. 좋아요. 처음엔 어려워요. 괜찮아요. 자, 다리 꽈서. 자, 힙 스트레칭이에요. 늘려주기. 하나, 둘, 셋. 자, 다리 반대쪽.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런지 동작이에요. 왼쪽 다리 앞으로. 자, 틀어서 내려갈 거예요. 트위스트 런치.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배임 주고 제자리. 자, 반대쪽. 틀어서 내려가고. 올라와서 배임 주고 제자리. 한 번 더. 틀어서 내려갔다가. 그렇지. 제자리. 반대쪽. 틀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배임 주고 제자리. 좋아요. 이번에 스케이트 런치. 자, 조금 왼쪽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오른쪽 이동하면서 하나. 다리 붙이고 해도 돼요. 둘. 셋. 넷. 뛸 수 있으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이번엔 한 발로 데드리프트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자, 한 발 앞뒤로 옵셋. 왼손 왼쪽 다리 허벅지 잡고 쓸어서 내려갈게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올라올 거예요. 그대로 앞에 발 전체 무게중심. 자, 이번에 뒤꿈치 들고 내려갔다가 올라와 볼게요. 그렇죠. 반대쪽 허벅지 잡고 내려가서 천천히 그대로 올라와 보고. 자, 뒤꿈치 들고 내려가서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 볼 거예요. 잘하셨어요. 중심 안 잡히면 발 대고서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스트레칭 동작 복부 잡고 발등 왼손 앞에. 하나, 둘. 좋아요. 반대쪽 배임 주고 하나, 둘. 좋아요. 조금씩 더 하셔도 괜찮아요. 다리 꼬고 힘 늘려주기. 하나, 둘, 셋. 좋아요. 다시 반대쪽 다리 꽈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원장님, 네. 냉동밥이나 식판을 사용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는? 네, 이거 뭐 외식에 뭐 이를 가실 때 뭐 식판을 들고 갈 수도 없고 좀 난감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배달 음식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배달 음식이 오면은 이게 1인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요새 이제 왜 1인분이 많이 오냐면 요새 뭐 이제 특징인데 배달 음식 자체가 이제 배달료가 비싸다 보니까 음식 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인분 양이 1인분이 사실 아니에요. 거의 2인분 가깝게 옵니다. 그래서 최소 배달 비용도 얼마 이상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걸 1인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눠 드셔야 되는데 배달 음식 오자마자 소분하세요. 소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냉장고로 집어넣습니다. 무조건 오자마자 소분하고 이게 먹다가 남으면 넣어야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침이 다 들어가서 음식 너무 더럽고 다 상해요. 오자마자 바로 소분해서 바로 넣으셔야 되고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소분을 할 때 내가 먹을 양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해서 이 정도 먹어야지 하면서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더 먹어야겠다. 넣어놓은 걸 꺼내서 드세요, 빨리 그냥. 네. 근데 그게 또 귀찮아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덜어집니다. 네. 그렇게 할 때도 조금만 꺼내서 먹고 몇 번 꺼내서 먹은 걸 반복해도 귀찮아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양 조절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외식할 때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사실. 근데 외식은 배달보다 좀 덜한 게 그래도 1인분을 좀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달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딱 시켜서 딱 봤는데 이거 내 양보다 확실히 많아. 저는 바로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먹기 전에 미리 포장합니다. 다 먹고 포장은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포장해 달라고 할 때 요새는 자율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식당 가면 애초에 다 들고 와서 이게 그냥 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가져가면 되게 좀 없어 보인다고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건강 내가 챙기고 내 돈 내가 챙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을 매일 재면 스트레스만 받는데 꼭 그렇게 자주 재야 하나요?
체중 매일 재시면 확실히 스트레스 받긴 하실 거예요. 이게 막 계속 막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밥 먹자마자 재고, 운동하고 얼마 빠졌나 재고 그러시는데, 체중이 꼭 매일 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뭐 스트레스 받으시면 2, 3일에 한 번씩 재셔도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체중을 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얻어서 만약에 뭔가 잘 안 되거나 살이 잘 안 빠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요렇게 하니까 체중이 안 빠지네? 아,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빠지네?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얻는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규칙적으로 가끔씩만 재보자.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재는 거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이제 뭐가 내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매일 재면은 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보통 2, 3일에 한 번, 아니면 뭐 더 힘들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는 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체기까지 모두 알아보고 무누력 다이어트 응용편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